자, 화면 위쪽 부분에 보시면 알파벳 A, 자, A부터 점점점입니다. 자, 이 포인트는 이름은 선택기라고 표현합니다. 선택기.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제 칸이라고 그러죠. 칸을 선택한 상태인데 우리가 엑셀에서는 이걸 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열.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다. 뭐 당연히 마우스 드래그. 물론 열머리글 영역상에서 드래그. 그다음 아까 여러 개 선택할 때 Shift 키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열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임의의 열을 클릭. 임의의 열을 선택하시고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임의의 열을 선택한다. 제가 수업 중에 적게는 한 2번, 뭐 많게는 3번 정도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중에 한 번 정도는 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드문드문 선택할 때는 아까 컨트롤 키 이용한다 했죠. 그러면 임의의 열을 하나, 열이나 열 범위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여러 개 열을 선택하시고 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이나 뭐 클릭 드래그 뭐 이런 식으로 드문 선택할 때 해제하실 때는 아무 곳이나 클릭.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셀을 선택하시거나 죄송합니다. 열을 하나 한 개 이상의 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자, 그다음 흰색 바탕에 우리가 이게 흰색 바탕에 자그마한 사각형을 우리는 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셀을 다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이렇게 들어가면 다 하냐고요? 아니요. 다 못합니다. 자, 아까 혹시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측 하단에 아까 마이너스 단추, 축소 단추가 있었잖아요. 화면 배율을 조정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걸 눌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릭을 하시면 이 녀석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을 거라고 클릭을 하면. 그게 아마 수치적으로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이 이상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자그마한 사각형 셀이 몇 개쯤 있냐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선택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못합니다. 이거보다 또 있습니다. 이동하면 또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배율은 좀 키울게요. 여러분들 알아서 적당히 키우세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회색 영역 안에 흰색 영역 안에 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열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1, 2, 3, 4, 5, 6, 7, 8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회색 영역 보이세요? 여기를 이제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행머리글 여기 행머리글.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선택키 포인트죠. 클릭을 하시면 한 줄을 선택하겠죠. 그 뭐 일반적인 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엑셀에서는 그 줄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해야 된다. 마우스 드래그 아니면 Shift 키 임의의 행을 선택하시고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임의의 행을 선택한다. Shift. 너무 선택할 때는 임의의 행을 한 개 이상의 행을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클릭이나 뭐 클릭 드래그 자, 그래서 방금 이 흰색 바탕에 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열을 선택하거나 행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시트 상에 죄송합니다.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교차하는 이 부분 요것도 하나의 단추입니다. 이름이 모두 선택 단추라고 합니다. 모두 선택 단추. 클릭 하시면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선택했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 이 영역을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 자, 그러면 각각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업의 약간 영역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게 이제 영역. 그러면 이 영역들이 여러 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영역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편말 하나 붙여야 되겠죠.
그게 시트의 이름입니다. 뭐 화면 구성, 데이터, 셀스식, 표시 형식 이렇게. 그다음 시트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 요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이 사각형 구조 보이세요? 요거 요 부분 요 사각형 구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트 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트 탭. 그다음 시트가 화면상에 여러 개가 지금처럼 여러 개가 보였을 때 아까 제가 이 파일을 열고 그냥 따라오세요라고 설명드렸던 이 단추를 뭐라 그러냐면 시트 이동 단추라고 합니다. 시트 이동 단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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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래서 이건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이동만 시켜줍니다. 내가 필요한 시트가 있다. 해당 시트 이름을 클릭. 클릭. 자, 그다음 원래는 기본 색깔은 자 시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기본 색깔 흰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색깔을 다르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밝게 나타나는 이런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차이점이. 여기 같은 색깔인데도 클릭을 하면 밝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선택되어 있는 시트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워크시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시트는 굉장히 많고요. 내가 작업을 하려고 선택해 놓은 워크시트, 작업이죠. 워크. 작업하려고 선택해 놓은 시트를 우리는 워크시트라고 표현하는데 워크시트는 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점. 그래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을 워크시트. 그 다음에 이런 각각 하나하나를 다 시트 그렇게 하는데 엑셀을 이제 배우시니까 좀 용어에 대한 부분을 뭐 용어를 모른다고 그래서 뭐 전체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알고 서로 약속된 기호이다 보니까 다른 자료를 읽거나 뭐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하실 때 수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또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공식 명칭을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처음부터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런 시트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엑셀 파일을 형성할 겁니다. 엑셀 파일을. 뭐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든 시트가 다 모이겠죠. 그래서 아까 엑셀 파일을 통합 문서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걸 기호로 엑셀 파일을 통합 문서라고 그랬고 통합 문서라는 걸 기호로 표시하라 그러면 XLXX라고 기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엑셀 파일에 통합 문서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게 아니라 2016 버전이기 때문에 X로 보는 거 아닐까? 전 버전은 X로 이게 이제 지금은 기본입니다. 지금 이게 기본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는 이게 기본이었고요. 이게 근데 지금은 버전이 올라오는 이후부터 지금 2016 버전 기준 쓰면 이게 기본 저장 형식이라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2020 버전이나 뭐 위에 365 버전도 다 뒤에 X가 붙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2010 버전부터 다 2010 버전 이후부터 XL, 2007 버전 이후부터 XLXX라는 파일로 기본 파일로 바뀌었고요. 그거 말씀하신 건 2003 이전 버전까지는 다 이런 형태로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시면 2016 버전에서 이 파일, 이런 형태의 파일을 여시면 이전 버전 파일이라고 아마 안내창에 아마 뜰 겁니다. 보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은 그냥 어쨌든 지금 쓰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어쨌든 기본이 이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진다.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장하셨잖아요. 저장. 지금 이제 파일 이름이 있으니까 다른 이름을 저장. 질문하신 거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거에 쓰던 XLXX라고 하는 형식의 파일 형식입니다. 이걸로 의도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 세팅은 요거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 버전 쓰면 나중에 여기 있는 기능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통합문서 엑셀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제가 수업 중에 어려운 질문 잘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만 합니다. 당연히 자, 우리 한글 프로그램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한글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려면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엑셀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을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배우시거나 뭐 과거에 보니까 뭐 배우시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자격증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남들이 엑셀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대답하면 됩니다.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계산 프로그램. 그게 이 녀석이 가장 해야 될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산 프로, 자, 우리 조금 다른 쪽 분야를 좀 넘어가 보죠. 아까 한글 이야기 했잖아요. 한글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을 큰 카테고리 분류 안에 어떻게 두죠? 둘 때 혹시 워드 프로세서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뭐라 그럽니까? 문서 편집기,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도 큰 카테고리 분류 안에 둡니다. 계산 프로그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분류 안에. 그 계산 프로그램을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그게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그게 스프레드시트라고. 혹시 오늘 저 만나고 난 이후에 한 2시간째 돼가죠. 스프레드시트라는 용어 오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 입에서? 이게 제가 항상 이제 요 질문하고 하는 게 이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용어를 제가 한번 몇 번 읊었습니다. 시험 과목이 뭐라고요? 스프레드시트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이 정상적으로 엑셀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중에 뭐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왜 기본적으로 엑셀만 쓰냐고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9%가 아마 엑셀을 다 쓰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배우듯이. 뭐 어쨌든 스프레드시트는 용어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험 과목이 스프레드시트라는 것만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이런 명령들을 실행을 시킬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방금 설명드렸던 리본 메뉴 상에 있는 이런 명령 단추를 클릭한다. 이거 뭐 비단 엑셀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우리가 요걸 뭐라고 하냐면 단축 메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 공식 명칭은 바로 가기 메뉴입니다. 바로 가기 메뉴. 바로 가기 메뉴. 여기 이 부분, 이 형태. 바로 가기 메뉴.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위쪽, 그 바로 가기 메뉴 위쪽이나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형태가 보일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요건 미니 도구모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나중에 뭐 우리가 모든 기능을 지금 다 익힐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장. 때가 되면 하나하나씩 익혀갈 테니까 그냥 용어만 한번 들어두시고, 아까도 용어 지금 당장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자 여기 가서 클릭하는 거 명령 단추를 클릭하는 거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뭘 씁니까? 귀찮으니까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단축키라고 하는 거죠. 단축키. 그래서 명령 단추를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이렇게 명령 단추의 설명을 나타내기 위한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박스 안에 자주 사용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단축키라고 하는 거. 자, 시험에서의 공식 명칭은 프로그램상에서의 공식 명칭은 바로가기 키라고 합니다. 저 바로가기 키 단축키를 외우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자격증 시험에 단축키를 다 외워야 되느냐는 입장에서 누가 질문을 하신다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모르더라도 뭐 문제 푸는데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익혀두시면 조금 효율적이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효율성을 좀 시험에서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네모가 되어져 있는 단축키들, 바로가기 키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수업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한 10개가 채 안 될 거고요. 그중에 절반은 이미 다 사용을 한번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이것들은 좀 외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는 당연히 컴퓨터 사용하고 계시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명령 취소는 나중에 때가 되면 할 건데 뭐 잘 알다시피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때가 되면 어쨌든 기타 등등 이런 뭐 명령 단추들이 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명령 실행을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여기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럼 여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리본 메뉴에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체 물어보고 왜? 단축키만 쓰다 보니까.
그건 좋은 현상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화면 설명이 끝났으니까 셀상에 이제 저런 내용물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셀상에 이제 내용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자, 텍스트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도 있습니다. 엑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우리가 통합 문서라고 했으니까 문서 작업을 뭐 아래한거나 이런 문서 작업을 할 때 무슨 작업 해보죠? 그림 삽입해 보셨잖아요. 도형이라는 것도 삽입해 보셨을 거고. 차트라는 것도 뭐 형태적으로 뭔지는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엑셀에서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근데 그건 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물들을 제가 수업 중에 그림 개체, 도형 개체, 차트 개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셀상에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트 옮겨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시트로 클릭. 자, 엑셀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면 항상 셀이 선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셀을 선택했을 때 초록색 테두리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초록색 테두리를 셀 포인트라고 그랬고요. 셀 포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내용 입력, 그리고 엑셀에서 셀상에서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우리는 엔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 작업이 끝났다. 엔터.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 편집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잘못 입력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F2번 키. 키보드 맨 위 상단에 보이시는 F2번 키를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의 끝부분에 이렇게 커서가 놓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 수정. 자, 엑셀상에서 작업이 끝났다, 셀상에서 작업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단 엔터. 자, 수정 편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이번에는 셀 포인트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정 편집하려고 하는 셀 위에다가 포인트 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블 클릭, 따닥. 왼쪽 마우스 버튼 더블 클릭. 그러면 해당 데이터의 위치에 포인트가 있던 위치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그 커서라 그러죠. 커서가 나올 겁니다. 자, 커서 기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뭐 딜리트 키. 커서 기준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백스페이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지우지 말아야 될 데이터. 자, 여기 우리가 지우기 직전의 데이터가 뭐였죠? 가나다 라마였잖아요. 그러면 이 직전에 있던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다. 현 작업 취소라 그래서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게 ESC 키, Escape 키라고 그러죠.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작업 취소, ESC 키. 그럼 이전 들어가기 직전의 데이터 상태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다음 셀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지우는 건 당연히 뭐 셀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하신 다음에 지운다는 개념의 키는 뭐가 되겠습니까? 딜리트 키가 되겠죠, 당연히. 자, 데이터를 입력, 수정, 편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론 셀 포인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셀 포인트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시트 옮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많은 셀들 중에 특정 셀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셀에 대한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수업 진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셀 포인트가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셀에. 그 이름을 셀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셀의 이름을 셀 주소라고 이야기하고 셀 주소는 그럼 어떻게 읽냐고요? 열머리걸 G를 읽고 행머리걸 E를 읽습니다. 그래서 G2셀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G2라고 보이세요? 제 화면 기준. G2라는 문구가 보이세요? 잘 찾아보세요. 문구 있습니다.
관심과 집중. 어디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물론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셀 주소를 표시해 준다.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여기가 이름 상자 우측편에 있는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수식 입력줄. 자, 저는 이제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이름과 같은 시트로. 그러면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고요? 똑같습니다. 열머리글을 적고 행머리글을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셀 범위 표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우리 책을 만약 교재나 자료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책을 교재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셀 범위에 대한 표기도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콜론을 넣어서 표기합니다. 이런 표기를 우리는 셀 범위 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범위 표기. 이건 셀 주소, 셀 범위. 약속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기호. 눈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데이터 탭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데이터를 수정 입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 그럼 커서가 이렇게 놓일 겁니다. 이 놓인 상태에서 내용 입력. 그리고 작업, 자, 셀상의 작업이 끝났다. 아까 무슨 키? 엔터. 수정 편집하고 싶다. 셀 선택, 아까 F2번 키를 누른다. 아니면 더블 클릭을 이용한다. 또 다른 방법은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해서 필요한 내용을 수정 입력. 그다음 자, 선택되어져 있을 때 수정 편집 상태 이전의 상태에 돌아가고 싶다. 아까 ES 키라고 그랬죠. ES 키. 그다음에 셀상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겠다. 딜리트 키. 셀상에 있는 내용을 지우겠다. 딜리트 키.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혹시 그러면 뭐 질문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자, 작업이 끝나면 엔터 치자 그랬잖아요. 엔터 치니까 특징이 뭐죠? 저 셀 포인트가 계속 아래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엑셀에서 작업을 끝내고 작업 완료 중에 엔터가 10번 중에 9번입니다. 엔터 쳐야 될 경우가. 그리고 그 남아있는 10번 중에 9번이 뭐냐고요? 탭입니다. 탭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작업 완료, 탭키 치면 셀 포인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반대 방향은? 그러면 방금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 반대 방향, 즉 위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자, 이건 여러분들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그 사이트에 접속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디 입력을 하시고 패스워드 입력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본인들 지금 하고 있는 습관들, 방식들. 마우스로 클릭. 혹시 탭키 쓰고 계시지 않나요? 탭키. 그럼 패스워드 입력하려고 보니 아이디가 잘못 입력되었네요. 그럼 아이디 선택할 때, 아이디 쪽으로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 클릭. 아니요, 탭키를 알고 계시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따라야죠. 자, 방향성에 있어서 반대 방향은 무조건 Shift 키를 붙입니다. 컴퓨터에서 방향성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 방향은 Shift 키를 붙인다고요. 자, 보세요. 엔터. 그러면 이번에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엔터. 탭.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탭. 이게 거의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단축키를 방향성이 아닌 단축키는 원래 두 가지를 동시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해오면 됩니다, 하나만. 반대는 무조건 Shift 키를 갖다 붙이면 된다. 단축키를 으실 때도 약간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다른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요거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패스워드 입력해서 아이디를 입력할 때 Shift 탭, Shift 탭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방향 안 좋고 시프트만 누르란 말이에요.
Shift 키를 누르고 탭 키, 그 다음 탭 키, 엔터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 액세스. 미서칭이 돼 있어. 뭐 안에서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탭다가 자, 이제 우리 데이터 시트에 엑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엔터 친다 그랬잖아요.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들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뭘 하냐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다음 시간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엑셀 셀을 선택하시고 내용 입력이죠. 엔터를 딱 치죠. 그러면 엔터 치는 순간 엑셀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무조건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셀이든 무조건 다 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죠. 엔터 치면 뭐 하냐고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자료의 종류를. 자, 가나다와 같은 자료의 종류를 우리는 문자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C10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엑셀 프로그램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자라고 그러면 뭐 한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문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영문자가 소문자만 있어요. 대문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딱 칩니다. 치면 엑셀이 뭐, 이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생각을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다음 뭐 이런 한글과 영문 말고도 뭐 어떤 데이터가 뭐 키보드상에는 기호들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가로 열고 뭐 마이너스, 쉼표, 마침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키보드에서 가장 큰 키가 뭐죠? 오케이. 스페이스바. 이것도 기호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백 문자라고 그럽니다. 스페이스바. 엑셀에서 공백 문자를 우리 뭐 문서 작업할 때 띄워쓰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공백 문자라고 그럽니다. 공백이 공백. 네, 공백.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엔터를 딱 치면 이 셀에는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문자가 나왔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 나와야 될 게 숫자 개념이겠죠. 숫자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소수점이 없는 이런 정수의 형태. 엔터 치면 이 셀에 숫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소수점이 들어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는 숫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 형태는 요거 말고도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제 숫자의 형태가 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백분율. 백분율. 이것도 숫자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내가 12.75% 곱하기 100 하라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형태를 뭐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뭐 여러분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일단 그렇게 몸에 배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엑셀이 또 다른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엑셀이 다루는 데이터가. 그러면 날짜는 우리 생활에서 연, 월, 일로 구분을 해서 쓰잖아요. 그럼 엑셀은 그걸 이제 어떻게 구분해 쓰냐면 연과 월 사이에 대시를 넣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그냥 2월 오늘 날짜 월과 일 사이에도 대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날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죄송합니다. 대시가 들어가면 저런 형태로 들어가면 날짜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시간은 우리 생활에서 시분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와 분 사이에 콜론을 넣어서 구분합니다. 12시 24분 48초.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엑셀이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졌구나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데이터를 엑셀 상에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저 시간이 3개의 영역만 나오는 게 아니고 2개의 영역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엔터를 치면 이것도 시간 데이터입니다. 12시 24분이라고 해요. 12시 24분이라고 해서 초는 땡땡초, 00초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문자, 자, 엑셀은 문자, 숫자, 날짜, 시간 4개의 데이터로 구성을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제 수업 시간에는 한 가지 더 분류를 할 겁니다. 종류를 하나 더. 원래 이 녀석은 문자에 있던 건데 문자에 있는 녀석을 뽑아서 따로 분류할 겁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는 데이터의 종류가 총 5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뽑아서 분류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죠. 엑셀 프로그램 사용이 처음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죠?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예,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에 해당되는 yes에 해당되는 엑셀의 데이터 true라고 합니다. 엔터 치면 논리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졌구나. 그 다음 아니요, no에 해당되는 부정적인 대답에 해당되는 데이터 false라고 합니다. false. 엔터 치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 원래 문자 데이터에 있던 건데 따로 뽑아서 이렇게 관리할 겁니다. 논리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게 더욱더 좀 효과적이라는 거 그때 가면 느낄 거고요. 제가 또 의도적으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특징을 보면 문자 데이터는 일단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았죠. 셀의 왼쪽에 치우쳐져서 나타나고 숫자 오른쪽에 치우쳐져서 나고 날짜도 오른쪽에 시간도 오른쪽에 논리 데이터는 가운데 셀의 가운데 표시가 되어진다.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자 그러면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쁘게 꾸미게 되면 뭐 위치는 바뀝니다. 기본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가 곱하기 A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엑셀에 엔터 치면 뭐 한다고요? 오늘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엔터를 치면 데이터의 종류를 무조건 구분한다. 5가지 한 가지로. 그럼 어떤 데이터로 생각을 할까요? 이 녀석은? 엔터 치면 어떤 데이터의 종류?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지 않았나요? 제가 저 라인에 저 행에다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문자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빨리 익히셔야죠. 자, 일단 제가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선택하는 저 부분은 형태적으로 문자죠. 그다음 문자 형태고 이쪽 부분은 숫자 형태잖아요.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저런 형태 엔터 치면 문자 데이터라고 엑셀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약속에 이제 익숙치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엑셀은 어찌됐든 수정이 되든 직접 입력을 하든 엔터를 치면 데이터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한다. 뭐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서 지나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계속 몸에 배어져 가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자,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한 개의 셀에 줄을 여러 줄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빠져나와요. 작업이 끝났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 셀의 줄을 2줄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2줄, 섭줄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정하러 가야 되겠네요. 방금 작업했던 내용. 그럼 셀을 선택하셔야 되고 무슨 키? F2번 키. 또 다른 방법은 더블 클릭. 또 다른 방법은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자, 일단 F2번 키. 셀의 데이터 끝부분에 커서가 놓인다. 자, 여기서 뭐 하냐면 왼쪽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다시 한 번 더 왼쪽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자, 나는 이렇게 이 셀에 습줄을 만들고 작업이 끝났다. 무슨 키? 엔터.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배우셨잖아요. 가운데 복습이 없이 다음 주에 왔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한 셀에 줄을 여러 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키가 필요하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신다. 그러면 가운데 뭔가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한 번 더 그 사이에 실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데이터들 중에 키보드상이 없는 자료들도 있고 키보드상에 통해서 입력하는데 키보드상이 없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보는 뭐 기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구장 표시, 참고 표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참고 표시. 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당연히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빈 셀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자, 한글, 자음은 기역부터 희역까지 있죠. 자, 그 중에 우리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각각의 자, 그 중에 미음자 입력하세요. 미음자. 미음. 자, 입력을 하시고요. 어떤 상태 이해해야 하냐면 지금 저처럼 화면상에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커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다시 미음자를 입력을 지우고 입력하시든 아니면 다시 미음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블럭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 맞아요?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찾습니다. 한자 키는 왜 제가 찾으라 그러면 키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사양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왼쪽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으셨나요? 자, 블럭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호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클릭. 작업이 끝났나요? 엔터. 한 번 더 입력해 볼까요? 한글 뭐 셀은 어느 곳이 상관없어요. 한글 자음미음 입력. 한자 키를 누르시고. 시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뭐 이런 별 표시, 동그라미 지금 제 화면 보고 계세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죠? 7, 8, 9에. 그 다음에 수직 이동 막대나 이동 단추를 이용해서 내려가 보시면 뭐 검정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사각형. 지금 제가 읊어드리는 건 시험에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른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으로 뭐 표시되는 이런 화살표.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검정색 하트. 요 근래에 나왔던 검정색 하트. 이 정도면 충분히 익히겠죠? 작업이 끝났네요. 엔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방금 엔터 쳤어요. 뭐 여기 어떤 거 고쳐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러면 지금 이거는 미음이라는 아예 이제 그 단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블록들이 여기 있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가령 미음에는 뭐가 있고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걸 모아놓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인터넷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 별도로 본인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 거기에 있는 거 드시고 찾았을 때 왜냐면 많은 걸 쓰진 않거든요. 왜냐면 모르면 눌러서 찾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기호, 이런 기호들은 어차피 회사에 쓰는 기호들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자주 쓰다 보면 그냥 위치가 어딘지 외우실 겁니다. 그걸 일반표대에 맞춰가지고 그걸 찾아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데이터 종류 알려주신 것 중에 날짜 2022년 2월 27일을 예로 들었잖아요. 네. 가령 이제 뭐 세팅을 이건 제가 뭐 몰라서 그러는 건데 가령 제가 2월 슬러시 하면은 자동으로 한글로 2월 17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건 그걸 곧 할 건데요. 그건 바뀌는 건 그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양식의 날짜만 입력했기 때문에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양식 파일 받아가지고 본인이 데이터만 입력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얘기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요. 그걸 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통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그거 곧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회사에 가면 보통 이제 미리 회사의 업무 서류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엑셀을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사용만 하시면 되니까 업무 보시는 양치자는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양식을 수정하고 만드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엑셀의 기능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지금 그런 질문 같기도 하고 되게 큰 질문, 되게 좋은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이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양식을 만들 때 내가 엑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자, 그다음 자, 질문하려는 게 뭐냐면, 자, 방금 작업을 하고 엔터를 쳤잖아요. 기호를 입력을 하고. 자, 방금 제가 엔터를 치면 무슨 일을 한다고 엑셀 프로그램이 그다음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주입시키려고 계속 질문 던질 건데 이거. 왜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못 느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방금 뭐라 그랬죠? 불과 한지 5분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데이터 종류를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데이터 종류 뭘까요? 여러분 생각. 기호잖아요, 기호. 문자. 자, 그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한자 입력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2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요 지금 제가 선택해낸 소리에 한자로 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이라는 한글을 한자를 입력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럭이 이렇게 깜빡깜빡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시고 한자 목록이 뜨죠. 그러면 우리가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한자 잘 모르고요. 그래서 뭐 누르시면 아무거나 선택합시다. 자, 그다음에 국. 블럭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엔터. 작업이 끝났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합시다. 방금 엔터 쳤나요? 엔터 치면 엑셀이 그 다음 하는 동작이 뭐라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 어떤 데이터 종류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또 문자 데이터겠죠. 한자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 우리가 방금 한자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업무상에 이제 그게 내 시적, 한자 시적이 덜 통이 나면 그게 남들이 보는 시각이 좀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을 씁니다. 뭐 여러분들 한글이나 이런 문서 작업을 해보시다 보면 나오는 기능과 같은 건데, 자, 셀 선택하시고 한글로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입력한 상태에서 자, 셀 선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 마우스 포인트 I자 모양입니다. 이게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호 아이콘입니다. 이 I자 모양의 포인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텍스트 글자 부분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요 단어에 해당되는 한자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 우리 선택해 쓰시면 되겠죠. 물론 시험이라는 녀석은 이런 한자를 쓰라고 문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시면 되고, 자, 클릭.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자, 밑에 보고 계세요? 자, 한자 선택하시고 밑에 한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한자만 표현할 것이냐, 한글 한자 병행해서 표현할 것이냐, 뭐 그런 판단을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한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변환 단축 클릭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뀝니다. 자, 엔터. 문자 데이터구나. 자, 그다음 잠깐만요. 요것만 보여드리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자, 수정 상태에 갈 겁니다. 대한민국. 자, 선택하시고 F2번 키. 또 다른 방법도 2가지가 더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한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자 키 한번 눌러보실래요? 한글로도 바꿔줍니다. 한자를 한글로도 바꿔준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항에 따라서 이제 한글로만 표시할 것인지 한자로만 표시할 것인지 한글 한자 병행해서 표현할 것인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변환 단추 누르시면 그리고 엔터. 자, 앞으로 저장이라는 기능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단축키가 컨트롤 S입니다. 좀 배우세요. 부담스럽지만. 자, 저장. 시트 옮겨갈게요. 셀스 C.
셀 서식. 이건 하지 마세요. 자, 그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용어 하나만 잡으세요. 자, 이렇게 내용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자, 저렇게 문서 작업할 때 타이핑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학교 다니실 때 리포트 작성해 보셨잖아요. 그럼 리포트에 내용 입력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죠? 혹시 이쁘게 그 글자들을 이쁘게 꾸미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이쁘게 꾸민다라는 용어가 뭐죠? 많이 들어보셨던 뭐? 그게 서식입니다, 서식. 그래서 대상은 지금 엑셀이니까 서식을 꾸며야 될 대상은 셀이죠, 셀. 셀 서식, 셀 안에 있는 뭐 글자, 내용물까지 다 포함해서 셀 서식 작업이라는 걸 할 겁니다. 방금 데이터 입력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 다음 이쁘게 꾸미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거 보고 알텐트 있잖아요.